자, 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많은 회의나 교육이 이렇게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원격 회의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줌이라는 도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줌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거나 강의를 들으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희도 올해 이제 줌을 활용한 강의를 정말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과 이 교수자 사이에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해결한 결과물을 좀 정리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어떨까 하고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채팅 참여수 세기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일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연 이 강의는 누가 들으면 좋을까?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줌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들으면 좋으실 분은 엑셀을 활용해서 뭔가 문자열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궁금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이런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가장 이제 저희 숙제가 어떤 거였냐면 어떻게 하면 참가자들이 비대면 교육에서도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그룹이 되면 이렇게 마이크도 켜놓고 비디오도 켜놓고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인원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들을 이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결했는데요. 그때 이런 식의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가장 많은 채팅으로 수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수업 후에 선물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물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책을 한 권 드릴게요. 아니면 커피 쿠폰을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채팅에 적극 참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채팅창에서 버튼을 누르고 요 채팅 저장이라는 걸 누르면요. 실시간으로 바로 그 진행 중 상태의 채팅 내용을 열어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문서, 내 문서에 줌이라는 폴더에 들어가면 해당 회의에 대한 그 채팅 내용이 적힌 텍스트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고요. 탐색기를 거기에 보면 문서에 줌이라는 폴더를 열어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회의의 결과물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열어보고 싶은 거는 최근에 진행되었던 이 회의실의 정보를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거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파일을 따닥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쭉 이렇게 채팅을 해놓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지금 보시는 이 텍스트 파일로부터 과연 어떤 사람이 채팅에 몇 번이나 참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이 우리의 미션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엑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도구죠. 그래서 특히 엑셀에서도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텍스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텍스트 파일을 우리 문서에 줌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회의실의 정보에 채팅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500개 정도의 채팅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데 제가 편의상 여기 성함은 이렇게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게 개인정보를 한번 가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텍스트 파일을 연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이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C,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C를 한 상태에서 엑셀을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엑셀을 실행시켜가지고 빈 문서를 연 다음에 최상위의 셀에 두고 컨트롤 V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채팅 정보가 한 셀에 이렇게 마다마다의 채팅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팅을 입력한 시간과 채팅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채팅을 한 시간은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삭제를 해 버리겠습니다.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A셀을 늘려보면 이런 식으로 채팅 정보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걸 확대해서 좀 보여드려보면 채팅의 구조를 보면 공백, 발신자, 공백, 그리고 신정호, 그 다음에 공백, 콜론, 공백, 한 다음에 채팅 내용 이렇게 남겨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뽑아내고 싶은 거죠? 바로 신정호라는 이름만 뽑아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셀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신정호란 정보만 뽑아내는지를 엑셀 함수로 구현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름만 좀 남겨보는 건데요. 이름 내용 부분만. 그러면 채팅 내용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유일한 이름의 어떤 정보들을 셀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이름 정보만 남겨보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이 될 텐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요 앞부분을 일단 남겨보자. 그래서 요 콜론 이하의 부분을 모두 지우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요 왼쪽에 있는 정보를 남기고 싶어. 얼만큼? 요만큼의 글자 수만큼. 그럴 때 쓰는 함수가 바로 우리가 요 left라는 함수입니다. 왼쪽에 걸 남길 거야. 어디에서? 얼만큼? 이만큼. 자, 그럼 이만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공백하고 콜론, 요 부분이 위치한 게 어느 위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위치가 뭐 8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가 7개가 되겠죠. 7글자를 남겨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8이라는 숫자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find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find 찾아줘. 뭘 찾아줘? 공백하고 콜론이 있는 걸 찾아줘. 그 위치를 어디에서? A1이라는 셀에서 지금 요 위에 있는 전체 문자열이 A1인데요. A1에서 공백과 콜론이 있는 위치를 찾아줘. 그러면 요 위치의 정보를 우리가 찾아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1을 뺀 만큼, 왜냐면 그 전의 글자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 정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발신자 신정호라는 정보만 남게 됩니다. 자, 이걸 저희가 엑셀에서 한번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자, 여기 B에다가 한번 수식을 그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left라는 함수를 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보를 다룰 거냐면 A1이라는 정보에서 얼만큼만 남겨줘? find 찾아볼게요. 어떤 정보를 찾아볼 거예요? 우리는 공백과 콜론이 있는 정보 어디에서? A1에서 그걸 찾은 다음에 빼기 1 한 만큼을 남겨주세요 라고 엔터를 빵 치면 문제가 있네요. 이러면 안 되네요. 자,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안 돼? 이상하네. 내가 뭐가 틀렸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다가 B1 셀에다가 한번 정보를 입력해 볼 텐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B1 셀은 리콜, 일단 left라는 함수를 쓸 거야. 그렇게 가로를 열어보면 어떤 텍스트에서 왼쪽 걸 남길 거야? 나는 A1이라는 셀에서 정보를 왼쪽 걸 남길 건데 얼만큼 남길 거냐면 우리가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볼 거야. 뭘 찾아라? 어떤 텍스트를 찾아라? 공백과 콜론이 있는 텍스트를 찾아라. 어디에 있는 A1이란 텍스트에 있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위치를 찾았으면 거기에서 1만큼 뺀 만큼을 왼쪽 걸 남겨줘라고 엔터를 뿅 치면 발신자 신종화라는 정보가 이렇게 남아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른 셀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줘라고 쭉 긁어보면 지금 쭉 끝까지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긁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 정보가 있는 곳에서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이름 부분만, 채팅 내용은 다 사라지고 이름 부분만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채팅 내용에서 채팅 내용은 다 삭제하고 이름 부분에 대한 내용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뀐 결과물을 보면 공백하고 발신자, 공백, 신정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지우고 싶냐?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발신자 공백 요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right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오른쪽 걸 남겨줘. 얼만큼 남길 것인지 얘기하는 건데요. 오른쪽을 남겨줘. 어디에서? B1이란 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연산을 한 결과물을 B1에 저장해 놨으니까 B1의 걸 바꿔줘. 얼만큼? 전체 길이에서 B1이란 거에 전체 길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를 뺀 만큼을 남겨줘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신종화라는 이름만 남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엑셀에다가 그대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5글자를 지우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 걸 남겨줘라는 라이트 함수를 쓰고요. 어디에서 B1이라는 셀, 지금 요 발신자 신정호가 돼 있는 셀이 B1 셀이죠. 얼만큼 남겨줘? 얼만큼 남겨야 되지? 아, 전체 길이 LEN이라는 게 그 셀의 전체 크기를 생각하는 건데요. B1이라는 거의 전체 크기에서 공백하고 발신자 공백이니까 5칸이죠. 거기에서 빼기를 5한 만큼을 남겨줘 라고 엔터를 치면 정확하게 신정호라는 정보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셀을 선택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데에다가 십자가 표시가 나오면 쭉 밑으로 끌어보겠습니다. 쭉 끌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가 있는 데까지 끌어보면요. 이렇게 되네요. 504 셀까지 해보면 쭉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신자라는 정보가 쭉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뭔가 좀 문제가 생겼죠.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셀을 보면 이거는 직접 뭔가 수신자를 정해가지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쐈을 때에는 여기에 이름 뒤에 수신자하고 또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신자 이후의 정보들이 있는 경우에도 이걸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또 다음 과제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다이렉트 메시지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요게 남게 되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콜론 이유를 지우는 거는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신자 정보를 지우는 것도 요 라이트 함수를 쓰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만 남는 게 아니라 요 뒤에 뭔가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죠. 수신자하고 뭔가 그걸 받는 사람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워야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신자 이유를 지우는 건 어떤 함수를 쓸 수 있죠? 우리가 처음에 썼던 left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신자라는 글자가 있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거에서 빼기 1한 만큼을 남겨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left C1에서 find 뭘 찾아? 공백하고 수신자가 있는 거를 C1에서 찾아가지고 그거에서 빼기 1한 만큼의 글자 수만큼을 남겨줘. 그러면 요 뒤에 놈들 다 날리고 요렇게 신정호라는 이름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엑셀에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걸 남기고 싶어 하니까 자, 요걸 해볼게요. 자, 이거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일단 이 첫 번째 정보를 한번 삭제해 버리고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요게 C1이란 정보가 되는 거죠. 자, D1은 무엇이냐면, 이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왼쪽 거를 남기고 싶어. left라는 함수를 쓰고요. 어디에서? 요 C1이란 셀에서 얼만큼 찾아라. find 찾아라. 뭘 찾아라? 큰 따옴표하고 공백하고 수신자라는 텍스트를 찾아라. 그렇죠? 찾은 다음에 그거에서 빼기 1한 만큼의 왼쪽 부분을 남겨줘라고 엔터를 빵 치면 안 되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C1에서 이걸 입력을 안 했네요. 그렇죠? 찾아라. 뭐 어디에서 찾아라? 여기에서 C1이란 데서 찾아라. 그런 다음에 빼기 1한 만큼 남겨줘.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딱 신종호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신자라는 게 포함된 경우에도 이름만 남기는 경우를 지금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를 쭉 한번 밑으로 끌어서 동일한 내용을 함수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올라가 볼게요.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수신자라는 게 있는 셀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결과 형태로 되어 있는 수신자라는 텍스트가 없는 데서는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는 거라서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뭔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뭔가 있는 것만 쓰고 없는 건 여기 걸 쓰자? 그러면 자동화를 하기 힘들잖아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고민을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원하는 결과가 연산이 안 되어서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에러가 난 경우에는 그냥 C열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써줘라고 뭔가 조건 분기를 하면 좋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if error라는 그런 함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if error. 혹시 있잖아. 우리가 뭘 수행할 거냐면 왼쪽을 요런 조건에 맞게 남기는 걸 수행할 거야. 근데 수행했을 때 뭔가 에러가 나잖아? 그럴 때는 C1이라는 정보를 그대로 남겨줘 라고 해놓으면 아까 보셨던 샵 value라는 에러가 나지 않고 신종하는 정보가 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엑셀에서 시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띄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if error 요걸 수행해. 근데 에러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컴마하고 그때는 C1이라는 셀을 그대로 써줘라고 엔터를 딱 쳐봅니다. 그러면 요게 내용은 똑같지만 실제 함수는 다르게 적용되었죠. 요걸 그대로 한번 복사해 넣어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복사해 넣으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복사해 넣으면요. 빠바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신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던 없던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드디어 우리가 이름만 추출하는 작업을 엑셀로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름만 추출 성공했다. 빠바바바바. 제가 여러 단계를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이 함수는 한 방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함수들의 의미만 이해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작업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엑셀 함수들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 익숙하지 않는다면 좀 어려운 작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엑셀을 따라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작업이고 이런 목적 아니더라도 어떤 비슷한 이런 문자열을 처리해 이 방법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만 추출하는 걸 성공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채팅에 참여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사람별로 몇 번씩이
우리가 추출하는 이름에 등장하는지를 세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2는 무엇이냐? 누가 참여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중복된 항목들을 한번 제거하는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엑셀에서 되게 쉽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라는 부분, 우리 엑셀의 메뉴에 데이터라는 이런 메뉴를 선택하면 여기에 중복된 셀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걸 수행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면 뾰봉 하고 전체 418개의 중복된 값을 제거했습니다. 86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엑셀에서 한번 실제로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 셀을 하나 복사를 해 가지고요. 이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장을 할 때는 내가 값만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에서 중복된 셀을 제거를 할 거니까요. 이렇게 D하고 F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는 수식이 적용된 값이니까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얘는 값만 우리가 복사해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복된 항목 제거 선택을 하면 밑에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누르시고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르면 확인을 뿅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4개의 중복된 값이 제거되었습니다. 87개의 값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오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시지만 실제로 쭉 내려보시면 요 D열은 전체 데이터가 다 있지만 여기 E열은 86셀까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의 정보가 지금 86명이 참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누가 참여했구나라는 정보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그 정보, 개별 참가자별로 얼마나 많은 빈도로 채팅에 출연했는가를 세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countIf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요걸 사용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을 뿅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실제로 요 내용을 엑셀에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가가지고요. 우리가 F에다가 실제 각각의 사람, 신정호는 몇 번 했니? 우리 손땡옥은 몇 번 했니? 이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냐? 이꼴 뭐 하냐면 카운트 셀 거야. 근데 어떻게 셀 거야? 어떤 조건문을 대입해서 셀 거야. 어떤 경우에 몇 개인지를 세보라는 거죠. 카운트 if문. 그 다음에 가로를 열면 어디에서? 우리는 여기 있잖아. D라는 셀. D라는 전체 셀에서 컴마 어떤 조건인 거? 여기에 이 원이라는 정보인 것의 개수를 세줘라고 엔터를 빵 치면 신정우는 5번 출연했네요. 신정우라는 글자는 이 전체 D1이라는 셀에 5번 출연했어요 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됐으니까 요걸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밑에까지 쭉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빠바방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람들별로 요 D셀에 몇 번 출연했는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정보를 알았으니까 이걸 한번 정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요 정보를 있잖아요. 쭉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자,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딱 이 정보만이잖아요. 이 정보를 선택한 다음에 정렬을 할래. 뭘 가지고 정렬을 할래? 우리는 F셀에 이 빈도 정보가 나오니까 이걸 어떤 차순으로? 내린 차순으로 정리를 해줘. 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누르면 숫자가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대로 쫙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번 참여했는지를 쭉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는지. 그래서 1번 사람은 67번, 2번 사람은 18번, 3번 사람은 17번 참여했구나라는 정보를 드디어 얻게 되었습니다. 박수! 참 기쁘죠. 그래서 저 사실은 엑셀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해보니까 엑셀로 되게 다양한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이 함수를 적용을 따라해 보시면 참 재미있게 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1번 상품 뭐 줄게요? 2번 상품 뭐 줄게요? 3번 뭐 줄게요? 이런 식으로 상품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교육이 다 마쳐진 다음에 마쳐진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신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상품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작업은 실제로 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엑셀에다 복사해 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하는 작업들은 뭐 채 5분이 안 걸려도 할 수 있는 작업이긴 합니다. 그쵸? 그렇게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설명드린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엑셀의 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하면 첫 번째 left라는 함수 기억나시죠? 왼쪽 꼴 남겨줘. 어디에서? 이만큼 할 때 위치를 찾는 정보 find 찾아라. 어떤 텍스트를 찾아라? 요 텍스트를 찾아라. 어디에서? A1에서 그 위치에서 빼기 2란 만큼을 왼쪽부터 남겨줘. 요게 레프트 함수였죠. 우리가 이 함수 이용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 있었죠. 오른쪽 걸 남겨줘. 얼만큼? 전체 길이에서 빼기 5 한 만큼. 우리 발신자하고 앞에 공백 있는 거, 그 5를 뺀 길이만큼 남겨주는 라이트 함수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함수를 이용할 때 뭔가 처리가 에러가 있을 경우가 생각되면 if erro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에러가 있다면 에러가 없으면 이걸 수행하고 이걸 수행했는데 에러가 있으면 이걸 그대로 남겨줘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걸 그대로 남겨줘라는 함수를 이렇게 if error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그렇게 샵 value라는 에러 값이 노출되지 않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던 게 뭐냐면 특정 셀에서 어떤 그 열에서 특정 정보가 있는 개수를 세워줘라고 할 때 이 count if라는 함수를 썼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채팅 참여의 수를 세기 위해서 이 함수들을 이용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는 목적으로 여기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멋진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함수, 이 복잡한 함수를 쓰지 않고 단순한 바꾸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드리고 나면 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함수를 활용해서 했어? 라고 하실 텐데요. 이번에 알려드리는 팁도 상당히 재미있고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우리 그 컨트롤 F를 누르면 이 바꾸기 메뉴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요 셀의 정보를 한번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콜론 이하의 부분을 삭제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콜론, 그리고 별표, 요 별표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면 0이거나 n개이거나 이 모든 정보를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백하고 콜론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든지 그걸 찾아지면 뭐로 바꿔라? 공백으로 바꿔라. 그러면 그게 싹 지워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엑셀에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에서 한번 쭉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했던 거를 모두 일단 지워볼게요. 우리가 여기 쭉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요.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모두 날라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A1 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볼 거예요. 자, 전체 셀인데 컨트롤 F를 누릅니다. F를 누르면 찾기란 메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바꾸기로 바꿀 수 있는 오른쪽에 뭘 찾을 거야? 스페이스 콜론 한 다음에 별표를 누르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콜론이라고 입력했어요. 스페이스 콜론 별표를 누르면 이건 뭐냐면 스페이스와 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자열이 있던지 간에 그걸 다 찾아줘. 그런 애들을 뭐로 바꿔줘? 공백으로 바꿔줘.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를 뿅 누르면요 503개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채팅 부분이 뿅 날라갔어요. 그죠? 되게 쉽죠? 아까는 막 레프트 함수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바꾸기 함수를 쓸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제 요 부분 발신자란 부분 요 글자 있잖아요. 우리 발신자란 부분 요 글자를 날리고 싶어요. 이건 되게 간단하죠. 그죠? 요렇게 발신자란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 보면 되는데요. 자, 이거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 엑셀에 띄워가지고 자, 이제 콜론 이하 부분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줘. 컨트롤 F 바꾸기 뭘 지울 거냐면 나는 있잖아 스페이스 하고 발신자라고 써있고 스페이스 이 5글자를 뭐로 바꿔줘? 공백으로 바꿔줘. 모두 바꾸기 뿅 503개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신자라는 정보가 다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아까는 막 이렇게 라이트 함수를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바꾸어 봤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지웠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가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수신자라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번 이것도 지워져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건 간단하죠. 그죠? 공백하고 수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있던지 그걸 다 공백으로 바꿔줘. 없으면 말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에러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동일하게 한번 엑셀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두고요. 컨트롤 F 바꾸기 나는 뭘 바꿀 거야? 뭘 바꾸냐면 공백하고 수신자라는 글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있던지 그거를 뭐로 바꾸죠? 공백으로 바꿔줘 라고 한 다음에 모두 바꾸기 클릭하면 꼴랑 3개 바뀌었네요. 근데 이게 여러 개 섞여 있을 때는 이 함수를 반드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한 방에 얻어졌네요. 그쵸? 그래서 이름 정보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중복 제거하고 중복 제거한 셀의 정보를 놔두고 이 셀에서 몇 개 있는지 if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left니 right니 뭐 if error니 그런 함수를 쓰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바꾸기 기능을 활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특수한 문자가 뭐더라? 이 별표. 별표는 어떤 특정 문자 위에 뭐가 있든지 한 글자든 두 글자든 여러 글자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방금 쓰질 않은데 물음표라는 키워드도 쓸 수 있어요. 물음표라는 문자는 한 글자만을 이야기해요. 어떤 문자가 있던지 없던지 한 글자에 대한 것.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바꾸기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문자열을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방금 연습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문자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문자열을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을 꼭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3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엑셀에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엑셀에 바꾸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엑셀을 실행시키고 데이터를 붙여넣고 하는 그러한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일 건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작업을 보다 편하게 자동화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왕년에 그 프로그래밍 이런 코딩
아르바이트를 좀 한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자동화는 내 실력으로 가능하겠다 싶어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아마 고수들이 보시면 별거 아닌데 싶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줌 챗 카운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제가 저희 서버에 올려놓았는데요. 그 링크는 요거와 같습니다. 이 동영상에 이 설명해 보시면 여러분 그 해당 링크를 여러분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 있게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전체 내용을 복사해서 요 URL에 있는 요 창에다가 붙여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전체 채팅 개수가 몇 개이고 참여자 수는 몇 명이며 최우수 참여자는 누구이고 몇 회를 했는지 그리고 전체 참여자들의 이런 참가 정보를 쭉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실행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아까 그 텍스트 파일을 열어야겠죠. 텍스트 파일을 쭉 열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컨트롤 A를 눌러서 컨트롤 C를 하면 클립보드로 복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그 링크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챗 카운터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한국어, 영어로도 이렇게 제가 내용 설명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코리언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팅 내용이라는 칸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위 분석이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빠바방 1초 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채팅 참여자 수가 몇 명이고 개수가 몇 개이고 최우수 참여자는 누구인지 이렇게 정리가 바로 되니까 이걸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C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듯 그 다음에 줌에 채팅창에 올려놓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되게 힘들게 구했던 그 정보들이 1번부터 쭉 내려가면 86번까지 누구누구가 몇 번 참여했는지 정보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링크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서에 어떻게 하는지 파일을 엽니다. 모두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죠? 붙여넣기 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뿅뿅뿅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른 파일을 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그러면 다른 파일을 하나 줌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어떤 회의실의 정보를 열어서 제가 미팅 노트를 이건 미팅 노트가 별로 없네요. 자, 그러면 다른 노트 온라인 워크샵 해가지고 미팅 노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분석하면 자, 여기에서는 53개의 채팅이 있었고 14명이 참여했는데 1등 참여자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쭉 데이터가 정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수! 우와,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얻었어야 됐던 그런 데이터가 1초 만에 뿅뿅뿅 하고 정리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일단 제가 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동기부여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가 많아지다 보면 뭔가 이 오디오를 켜고 얘기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채팅을 좀 입력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수업에 반영하고 또 그들한테 채팅을 잘 입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동기부여 커피 줄게요, 책을 선물해 줄게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나에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말을 명분 삼아 마음껏 수업에 좀 더 집중하고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사용한 방법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느낀 거는 엑셀을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절대 엑셀 고수가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막 검색해서 관련된 함수들도 알고
그 함수들을 실제 내가 원하는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에 반영을 해서 적용해 보니까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되게 쉽게 다룰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공부에서 남주자. 분명히 제가 하는 이 고민은 누군가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면 분명히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절대 엑셀의 고수도 아니고 코딩의 고수도 아닙니다. 좀 더 엑셀의 전문가나 코딩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걸 좀 더 멋지게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정확한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데에는 그렇게 과한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공유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있는 다양한 영상들도 좀 같이 좀 살펴보시면 뭔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새로운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상상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는 분명히 다양한 작던 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그건 절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화되지가 않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멋진 현실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새롭게 상상하시고 그런 상상한 결과물들을 이용해서 나의 멋진 현실을 만드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과 공유하셔서 우리의 지혜가 좀 더 커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